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경매 운영자 치우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제가 기르는 개도 오늘은 좀처럼 나오지를 않는군요. 나오지만 않을 뿐이지 살아있다고 열심히 짖기는 합니다. 일반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살아는 있으시죠? 열심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연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온 사연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2개 정도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 사연은 아파트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없어요. 임차인이 없는 건지 집주인이 숨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가 제일 난감하죠. 뭐 싸우려고 해도 싸울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이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자고 제가 웬만하면 입찰하기 전에 임차인을 꼭 만나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치죠. 뭐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뭐 윗집, 앞집, 뒷집, 마을 이장 다 뒤져봐도 뭐 특별하게 뾰족한 방법도 없고 강제 집행을 가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쩔 수 없죠 뭐. 그 방법밖에 없으면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관리실이 있죠. 일단 관리실에 가보세요. 가보셔서 관리비는 연체되었는지 연체되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지 관리실에서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면 안 알려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가 도대체 연락이 안 돼서 그러니 연락을 한번 해달라고 해주세요. 거기에서 연락을 해달라고 하면 연락은 해요. 그럴 때 이제 자신이 바꿔서 만약에 받는다면 바꿔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좀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회원님들하고 어떤 여자 회원님이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이랑 개문 신청을 했어요. 개문하는데 입회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열쇠 수리공 저 회원님 4-5명이 입회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 사는 집주인이었죠. 그때는 집주인이 사망했어요. 정말 놀랬죠. 저도 경매하면서 그런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죠. 제가 카페에 딱 그 이야기를 참 열심히 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지나고 나니까 그냥 웃기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참 엉뚱한 생각도 많이 들었죠. 아,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는구나. 굉장히 시신이 부패도 많이 되었고 절차를 지킨다라는 게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그 냄새는 아마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렇게 임차인이든 집주인이든 명도 대상이 없으면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빨리빨리. 강제집행이든 인도명령이든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해봐야지고 시간을 최대한 빨리 줄일 생각을 해야지 어떡하지 하면 시간은 더 가요. 시간이 더 간다는 것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뒤처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하시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되면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려면 빨리 조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지 못할 것 같으면 법적인 절차를 빨리빨리 밟아서 다만 하루라도 다만 며칠이라도 줄일 연구를 하세요. 줄일 연구를. 누구를 자꾸 하소연해서 나아질 것 같으면 하소연을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빨리 또 일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긴 한데 대상이 없으면 저도 뾰족한 방법이 없죠. 2번째 사연은요.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굉장히 많아요. 농지증에 관한 얘기인데요. 정식 명칭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죠. 농지에다가 불법으로 건축물을 세운 경우죠. 창고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대지를 지었다든지. 근데 이 경우에는 조금 쉬워요. 일반적으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서 농지증이 안 나갑니다. 그 토지는. 이렇게 말하면 그냥 웃으면 돼요. 안 되는 건 없으니까. 제가 쓴 책
춘배 메인 카피가 그렇죠. 안 되는 건 없다. 안 되는 생각만 있을 뿐이다. 보통 공무원들은 사고방식이 좀 유연하지 못해요. 솔직히. 저기를 보세요. 어떻게 저게 농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농지라고 당연히 볼 수 없죠. 근데 농지라고 당연히 볼 수 없는 농지를 다른 그 전 사람이 임차해서 쓰든 뭐 자기 자가를 하든 어쨌든 돈을 빌렸잖아요. 돈을 빌려서 못 갚아서 경매에 나왔든 공매에 나왔든 하니까 낙찰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솔직히. 낙찰자가 거기에다 창고를 지으라고 했어요. 아니면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 건 관심이 없는데 공무원은 거기서 농지증이 나가지 않는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합리해요. 왜냐면 내가 농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었어. 돈을 빌렸었는데 옆에서 좀 누가 창고 하나 조그만하게 지은 것이 나은 것 같아서 자기도 창고 하나 조금 지었어.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창고가 점점 커져요. 근데 은행 대출금은 갚지 못했어. 경매에 넘어가. 낙찰자가 생겼어. 근데 낙찰자는 농지증을 받지 못해서 소유권 이전을 못해. 그렇게 되면 애초에 법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을 망정 돈을 빌려가고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법이 오히려 보호하는 꼴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되게 불합리하죠. 또 이거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심판 또는 소송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경매법원은 밑에 비고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농지증을 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죠. 강행 규정은 아니죠. 몰수한다가 아니고 몰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경험하기로는 몰수한 적은 없어요. 왜냐? 불법으로 형질 변경을 하거나 불법 건축물을 세운 것이 낙찰자 책임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행정기관은 뭐였어요? 행정기관은 계도를 하고 행정집행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대부분 이런 시골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창고라도 이렇게 짓게 돼 있어요. 또 전 위에다가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농지증 안 나온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 농지증의 반려 처분에 관한 사유서를 적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경매법원으로 달려가면 경매법원에서 인감증명서 하나 첨부해가지고 법원과 이 소유권 이전과는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거 한 장 받고 소유권 이전하게 해주죠. 그런데 가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농지증 안 내보낸다고 버티죠. 뭐 안 내보낸다는 것을 뭐 달라고 하기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내용증명서를 면장이나 동장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시고 내가 농지증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겠다, 그냥 소송을 가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농지로 바꿨을 때 어떻게 농지로 바꾸겠다라는 경작 확인 사실서? 아무튼 뭐 그런 거 비슷한 거를 내세요. 그거 내도 안 된다고 하면 여기는 농지로 바뀔 수 없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제가 농지증에 관한 것은 카페에도 굉장히 많이 적어놨어요. 많이 적어놓다 보니까 솔직히 현미경 카페만 둘러보고 농지증에 관한 것만 둘러봐도 행정심판을 어떻게 하고 동자에게 어떻게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어떤 형식의 농지증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적어놨어요. 한번 훑어보시면 농지증이 절대로 쫄게 못 되고 겁먹을 것도 못 된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누구라도 농지증 때문에 보증금을 몰수당했다라든지 몰수당할 위기에 처했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 푹 메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또 농지증에 관한 부분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안 되는 건 없어요. 물론 농지를 취득하는데 필수 요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농지증을 꼭 못 얻어서 뭘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농지증에 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사연이 몇 개 온 곳이 있는데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공개적인 사연이 됐든 자신만의 사연이 됐든 제가 답은 다 달아요. 쪽지가 오면 쪽지로 답을 보내고요. 메일로 답이 오면 아니면 질문이 오면 질문을 제가 다 커버합니다.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현미경 카페도 많이 들여다보면 저보다도 더 나은 실전 투자 고수들이 정말 많아요. 소송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하는 고수부터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고수도 있고 각 종목에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도 포진돼 있어요. 카페가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다양한 정보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또 초보자들한테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어떤 거를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제가 쓴 글 춘배도 거의 초보자들 포커스에 맞춰서 쓴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편하게 보시기도 하고 거기에서 좀 한 가지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방송 조회수를 보니까 곧 1000번을 넘겠더라고요. 책임감도 들고요.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하는 데까지는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해요. 미흡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궁금한 거나 어떤 이야기를 좀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은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쪽지를 보내주셔도 좋고 어떤 형태로도 연락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데에서는 뭐 빼거나 가감하거나 그런 일은 안 해요. 하다 보면 뭐 저도 처음이었을 때가 있었고 처음이지 않아서 능숙하게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눈탱이를 당하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완벽해지려고 노력조차 안 하는 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놀치증에 관한 부분은 또 기회가 덮하면 더 얘기도 하고 또 명도에 관한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 사연이 틀려요. 그 사연을 제가 확실하게 좀 알고 어떤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제가 또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경매뿐만 아니라 갭투자, 분양권, 뭐 다른 부분에 있었던 전반적인 흐름 같은 것도 현미경 카페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뉴스만 검색하셔도 저는 남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고 최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